근데 이제 소유권과 관련돼서 이제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시효라는 거 요거부터 좀 보시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민법을 보시게 되면 요 시효라는 제도가, 즉 시효 제도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효도 자, 소멸시효라는 게 있고요. 취득시효라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자, 소멸시효, 취득시효, 자, 감을 한번 익혀 보십시오. 그러니까 반대 기능을 한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쓰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요거는. 자, 그러면 시효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시효는 자, 일단 기간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권리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런 제도가 시효제도라고 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일정 기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10년 동안 자, 일정한 사실 상태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자,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즉 을이 있어. 요 사람이 채권자고 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 요 권리를 예를 들자면 10년 동안 행사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경우에 자, 이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씩이나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야가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다. 자, 이래 되면 법에서도 뭡니까? 아이고, 니한테는 권리 줘봤잖아. 그럼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거 그냥 뺏어버릴게. 그래서 권리를 뺏어버립니다. 요게 바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소멸시효는 여러분들이 자, 실제 소멸시효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험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음식점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혹은 술집에 가가지고 외상을 달고 음식을 먹었다, 술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집에 공식적으로 몇 년만 안 가면 그 돈 떼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소멸시효입니다. 근데 그거는 10년이 아니라 자, 1년짜리 소멸시효입니다. 1년만 피해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게 소멸시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소멸시효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대신 취득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취득시효는 자, 요거하고 반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시효도 자, 요거도 자, 보면 10년, 20년 자,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목적물을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자, 수고했어. 그럼 이제 니한테 진짜 권리 하나 줄게 해서 권리를 이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이 제도가 바로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소멸시효라는 거는 자, 진짜 권리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날아간다. 그게 소멸시효고요. 취득시효는 진짜 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인처럼 실제 일정 기간 동안 즉 10년, 20년 동안 목적물을 계속 점유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수고했어. 그래서 진짜 권리를 하나 부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취득시효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취득시효 빨간 거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이거는 왜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실제 땅 주인이 갑입니다.
근데 을이란 사람이 이 땅을 점유를 하고 있었다.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 농사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여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20년 동안 이 사람이 농사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예, 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야는 코빼기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 이제 야가 주인이구나라고 생각할 공산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그럼 야들이 주인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괜히 들쑤시 갖고 진짜 주인 따로 있고 이래 되면 왜 우리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시효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권리관계에 부합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쭉 유지되면 그거 뒤집자라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자, 덮고 넘어가자라는 겁니까? 덮고 넘어가자. 예, 그게 바로 시효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란 사람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취득시효라는 게 완성이 돼서 진짜 소유권을 하나 취득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제도가 시효제도고 그리고 시효제도는 또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이 주인이 맞습니다. 예, 주인이 맞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등기소도 폭격을 맞아서 등기부가 복구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당신 이 땅 주인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짐 싸들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뭔가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은 그래 이게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 내가 증명은 안 된다. 그렇지만 나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뭐가 완성이 됐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내가 권리자 진짜 권리자 맞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제도는 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의 자 전부 야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래 되면 나중에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다. 그게 시효제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요래 표현합니다. 자 사회평화 상태 유지다. 혹은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얘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증명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은 뭘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취득시효라는 걸 주장해서 내 소유자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요런 입증곤란의 증명이 어려운 거를 방지하자라는 입증곤란의 방지라는 요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시효라고 하는 것은 대충 자 증명이 잘 안 되는 상황을 자 미연에 방지 좀 해보자. 혹은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예? 예,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걸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민법 245조 1항, 2항에서 이제 취득시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1항 이거를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르고요. 2항을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부르는데 시험은 이게 나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나오고 등기부 취득시효 이거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온다라고 하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하고 조문을 비교하는 정도로만 확인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일단 조문 한번 보십시오. 245조. 자,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에서 요래 나오죠. 자, 1항 한번 보십시오. 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항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자,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차이가 나는 점이 3개가 차이가 납니다. 일단 뭐가 차이가 납니까? 기간이 나오죠.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뭡니까? 10년. 그리고 또 뭐가 차이가 납니까? 예.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만 있으면 되는데 등기부취득시효는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외에 뭐도 필요합니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즉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나고 또 하나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차이가 납니까? 자, 점유취득시효는 점유하고 난 이후에 20년 지나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등기하면 소유자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부취득시효는 뭡니까? 미리 등기해 놓고 10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소유자 되는 겁니다. 즉 기간 지나서 등기해야 되는가, 미리 등기가 된 상태인가, 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 10년, 20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의무과실 요건에서 선의무과실, 자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그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자 등기를 미리 하고 기간 경과가 되느냐, 아니면 기간 경과 후에 그 다음에 등기를 하느냐, 자 되겠죠?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거만 보십시오. 자 그리고 자 이제 점유취득시효인데, 자 요거는 자, 점유취득시효는 보니까 점유취득시효도 시효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사실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이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자, 점유를 해야 된다. 근데 점유인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내용들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요거는 자 별로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주점유다라고 요래 불렀고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요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점유는 자주, 타주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의점유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악의점유. 무과실점유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과실점유 혹은 과실 있는 점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요. 자, 요건데 요것도 그냥 말 그대로 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평온, 평화로운 점유입니다. 평화롭게 점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평온점유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럼 평화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평온점유의 반대말은 안평화. 자, 그래서 요거는 폭력점유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혹은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폭점유다. 강제로 난폭하게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강폭점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공연. 자, 우리 왜 드러내놓고 남 비방하는 사람을, 자, 저 사람은 공공연하게 남 비방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공공연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공연입니다.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런 의미가 공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공연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안 드러내는 거, 숨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요래 표현합니다. 은비점유다. 은닉하고 비밀스럽게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은비점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요 표현들은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오면 그냥 본 듯 하다 정도만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어서 풀어봐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득시효를 하려 그러면 그냥 점유해서는 안 되고 뭡니까? 자주 점유를 해야 되고, 폭력 점유를 하면 안 되고 뭡니까? 평온한 점유를 해야 되고, 은비 점유, 숨기면서 점유하면 안 되고 뭡니까? 드러내놓고 점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유를 하면 이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순환에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점유하면 뭐 이거는 손댈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월달 이후로는 요 정도만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취득시와 관련돼서 우리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그림이 7개가 나옵니다. 자, 근데 7개 그림 중에 자, 뭐 크게 내용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7개 그림,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취득시와 관련된 내용 중에 거짓말 좀 보태면 반은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을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1번 그림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이제 자, 땅 주인이 갑입니다. 갑 소유의 토지를 자, 을이란 사람이 20년 동안 이렇게 요런 요건을 갖춰서 평원, 공연 뭐 요렇게 소유의사 갖고 해서 요렇게 점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20년 지나면 자, 이후에는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20년이 채워졌으니까 이제 요 사람은 자동적으로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등기하면. 예. 그래서 이제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시점,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이제 을은 갑을 상대로 뭘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내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당신 내한테 등기해 주세요. 해가지고 등기를 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제일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자, 됐죠? 자, 1번은 요렇고, 자, 그리고 2번, 3번인데, 자, 2번, 3번은 뭐가 차이가 납니까? 2번, 3번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취득시효 기간 20년이 되기 전에 땅이 팔린 겁니다. 그래서 야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이번에는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자, 땅이 팔린 겁니다. 그래서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상태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을은 취득시효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야는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등기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그림은 20년 지나고 난 이후 이제 주인한테 가가지고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소유자가 바뀐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겠습니까? 병한테 가야 되겠죠. 그럼 네가 등기 갖고 있으니까 등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을은 자, 병한테 가가지고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인데, 자, 요게 취득시효의 제일 기초입니다. 그래서 2번 그림, 3번 그림이 기억이 안 난다, 혹은 2번 그림, 3번 그림을 내가 구별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취득시효는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우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요래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1월달 이후에 그 이중매매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나면 그때는 비로소 이해가 될 텐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즉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은 세주인 병을 상대로 해서 자, 이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이든지 관계없겠죠. 병을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20년이 딱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일단 누구를, 요 시점에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갑을 상대로 등기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20년이 지난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고 있는 사이에 팔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 이후에 얘가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는가. 즉,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을은 새로운 소유자 병을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십시오. 자, 전, 가, 후, 불 해서 자, 소리내서 한 두 번만 읽어보시죠. 전, 가, 후, 불. 자, 요게 취득시효의 제일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거는 전가가 되고 후불이 되는지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요. 대충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년이 지나기 전에, 자,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점유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20년이 되기 전에, 자, 이 땅을 병이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약 병이다라고 하면, 자, 내가 등기하고 난 이후에 내가 산 땅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까? 안 가보겠습니까? 가볼까 아닙니까? 가보면 누가 있더라는 겁니까? 야, 농사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병이다라고 하면 얘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거 몇 년 점유했어요? 한 2년 남았네. 그러면 2년 뒤에 내한테 와요. 그럼 내가 이전 등기 해줄 테니까 2년 동안 몸 건강히 잘 있어요? 화이팅!
해가지고 막걸리값 주고 집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내 땅에서 뭐 해? 당장 나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당장 나가? 그거 할 겁니까?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평화로운 겁니까? 이제 평온 상태가 깨지는 겁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건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자, 만약에 와가지고 얘가 야, 니 뭐하노? 나가라. 이래 돼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취득시효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물 건너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평온, 공연, 자주점유 이 상태가 쭉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야는 현장에 와본 겁니까? 안 와본 겁니까? 안 와봤죠. 그냥 투기한 겁니다. 남들 된다라고 하니까 야 찍어라 해가지고 그냥 샀다라는 겁니다. 그 지 땅에서 뭔 일이 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투기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게 낫겠습니까? 농사짓고 산 20년 동안 농사짓고 산 을의 신뢰를 보호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야보다는 야가 나을 거다. 니 고생했네 해가지고 야를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전가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뀐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자 을은 세주인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등기해올 수가 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후불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을이라는 애는 20년이 지났으니까 얘는 언제든지 갑한테 가서 자,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갑한테 가서 등기를 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런데 자, 하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야는 적극적으로 지 권리를 행사한 겁니까? 팽팽 놓은 겁니까? 팽팽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야, 니한테 권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니는 뭐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니는 줘도 못 먹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주인한테 가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 그러면 나중에 이중매매를 보셔야 됩니다. 1월달 이후에 이중매매를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와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가 후부를 기억을 하십시오. 요거는 오늘 자, 두 번째 시간에 요거는 반드시 건지고 가십시오. 자, 요건데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2번 그림, 3번 그림 중에 2번 그림, 3번 그림 중에 시험은 2번 그림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3번 그림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2번, 3번 중에 3번? 왜 3번일 것 같습니까? 예, 정답. 그러니까 이거는 보십시오. 야는 등기해오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했는데 야는 여가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별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지는 지 목적 달성하니까. 근데 지나고 난 이후에 여가서는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야는 안 해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뭡니까? 왜 내 20년도 지났는데 해서 땡기 붙을 거고 그럼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그냥 이거하고 비교하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은 10번 나오면 예, 9번은 이거 둘 중에 만약 시험 나온다라고 하면 10번 나오면 9번은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요거를 좀 더 상세히 얘기한 게 우리 뒤에 나오는 6번 그림이 요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그림, 3번 그림 요거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자, 4번 그림, 5번 그림인데 자, 요거는 이제 요 내용입니다. 20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원래 갑소의 토지였다라는 겁니다. 갑소의 토지를 자, 을이 여기서부터 점유를 하는 겁니다. 농사를 여기서부터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을은 갑을 상대로 등기를 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을이란 사람은 자, 여기서 내가 몇 월 며칠부터 점유 시작했으니까 딱 요 날 되면 내가 취득시효가 완성되구나 라고 해서 날짜 세고 있겠습니까? 날짜 세고 있겠습니까? 내일 되면 20년 딱 차는 날이네 해가지고 빨리빨리 등기소 가야지 라는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20년이 지난지 안 지난지도 모르겠습니까?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취득시효라는 제도 자체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농사 짓다 보면 뭡니까? 한 20년 지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취득시효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농사는 짓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새 이제 야가 여기서부터 점유를 시작한 지 한 25년째쯤 되는 요 시점에서 병이 땅을 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마쳐진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을이라는 계속 야가 안 오니까 계속 농사를 짓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다가 한 40년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40년쯤 농사 짓다 보니까 여기서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취득시효라는 게 있는데 해가지고 얘기를 쭉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는 얼추 계산해봐도 뭡니까? 야,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된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럼 나는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등기만 해오면 되겠네 해가지고 자, 소유자를 찾아보니까 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즉,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번 보십시오. 자, 이 20년 여기입니다. 자, 20년 이거에 자, 기산점의 문제입니다. 즉, 계산을 자, 일어날 기자를 써가지고 자, 계산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를 기산점으로 해서 자,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20년 지났죠? 그리고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뭡니까? 여기서 소유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을은 병을 상대로 등기, 자, 요 시점에서 병을 상대로 등기를 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근데 자,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모양입니다. 몰라, 머리가 비상한지 변호사를 잘 만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변호사가 이렇게 코치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어차피 당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계산합시다. 여를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 거꾸로 한번 쳐올라가 봅시다. 거꾸로 쳐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렇게 20년 차지 않습니까? 그럼 요래 되니까 이거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더라는 겁니까? 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거꾸로 쳐올라오니까 요 모양하고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는 요 모양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란 애는 이거 주장하겠습니까? 이거 주장하겠습니까? 이거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이래갖고 이제 되니 안 되느니 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자, 보니까 뭡니까? 이것도 말 되네, 그래.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래 계산하든지 이래 계산하든지 결국은 20년 점유하긴 점유했네. 자, 이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의 손을 들어줄지 야의 손을 들어줄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요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기산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 프린트물에 1번 옆에 1번 그림 옆에 나옵니까? 기산점 해가지고 자, 기산점. 자, 원칙은 어디서 시작하자라는 겁니까? 점유 개시 시점부터. 즉 1번부터 계산하자라는 겁니까? 2번부터 계산하자라는 겁니까? 1번부터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계산하게 되면 을은 자, 취득시효 기간 지나고 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등기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자, 예외적으로 원래는 점유 개시 시점부터 이렇게 계산해라.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쳐올라오는 거, 2번처럼 계산하는 거, 이것도 네 말 듣고 보니까 일리 있다. 그러니까 요래 계산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역산도 가능한데 자, 요거는 제가 써드릴 테니까 옆에다 좀 써놓으십시오. 자, 예외적 역산이라는 거 뒤에다가 자, 양이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다 써놓거든 쓰십시오. 점유 기간 중에 등기 명인의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역산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쳐올라오는 것도 가능하다. 점유 기간 중 등기 명의인 변동 없는 경우에서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자, 역산이 가능한 거는 점유 기간 중에 등기 명의인 변동이 안 생기면 역산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까지 써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을이 역산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 기간 중에 등기 명의인 변동이 안 생겨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역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등기 명의인이 누굽니까? 병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20년이 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등기 명의인입니까? 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쳐올라오는 동안에 등기 명의인, 즉 소유자, 소유 명의자가 바뀐다라고 하면 이거는 역산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어떻게 가자라는 겁니까? 이래 가라는 겁니다. 자, 근데 5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5번 그림. 4번 그림하고 5번 그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하나는 40년이고 하나는 뭡니까? 50년. 예.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자, 을이라는 애가 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년 점유하고 있었다는, 농사를 짓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 시작점으로 해서 한 25년째쯤 돼가지고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뀌고 난 이후에도 얘가 계속 농사 짓고 산 겁니다. 그래서 이쯤 가가지고 아,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좋다, 나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0년.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소유자다라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야 병이 소유자입니까?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등기 명의인이 계속 누가 되는 겁니까? 병. 이런 경우에는 역산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자, 보십시오. 을이라는 애가 여기서부터 20년 채울 때까지는 이 땅 주인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이죠. 그래서 얘한테 대해서 취득시효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을이라는 애가 누구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병의 땅을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새롭게 20년 채웠습니까? 안 채웠습니까? 채웠죠. 요래 되면 이제 얘는 자, 바뀐 시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20년을 채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이 사람한테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그림. 아, 이름만 바뀌는 거입니다. 을이라는 애가 병의 땅을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요렇게 표현합니다.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 시작을 해서 20년을 채워서 갑한테 대해서 1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근데 갑한테 미처 등기를 해오기 전에 자,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뀐 시점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서 계산을 하더라도 다시 또 뭡니까? 20년을 새롭게 또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1번 그림은 취득시효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남의 땅 20년 갖고 있으면 뭡니까? 등기하면 소유자 된다. 자, 근데 2번 그림, 3번 그림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자, 점유는 했는데 20년은 지났는데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새 주인한테 가서 등기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되겠죠? 그래서 전, 가, 후, 불 해서 20년 차기 전에 소유자 바뀌면 등기 가능하다.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소유자 바뀌면 뭡니까? 등기 안 된다. 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 다섯 번째 그림,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요거는 자, 그러면 자꾸 20년, 점유기간 20년 이거 하는데 그럼 20년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겁니다. 1회 20년 계산해야 되는가? 1회 20년 계산해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0년 계산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점유 개시 시점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뒤에서부터 거꾸로 쳐올라오는 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점유 기간 중에 등기 명인 변동이 안 생긴다라는 요게 충족이 되면 역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점을 지가 막 잡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4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역산을 해보니까 소유자 변동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20년 기간 중에. 근데 5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역산을 해도 계속 쭉 누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병이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1차 취득시효 완성 후에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요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익히실 수 있겠죠? 자, 요까지 보십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핵심. 자, 3번 그림입니다. 3번 그림 요거를 이제 6번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자, 갑소의 토지를 을이 20년 동안 점유했습니다. 근데 미처 등기를,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을은 자, 병한테 대해서 등기를 주장할 수가 있는가? 병 이전 등기 해주세요. 주장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또 20년 체험은 뭐겠습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20년을 채울 상황이 뭐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다. 요래 되면 원칙적으로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후불.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가봤자 뭐 얻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야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가야죠. 여기 가가지고 뭐 목을 쪼르든지 조패든지 해가지고 자, 왜 내 농사 짓고 잘 사는데 왜 땅 팔아먹어갖고 내 쫓겨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정신적인 고통, 날도 춥고 한데 자, 정신적인 고통 이거라도 네가 물어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얘는 얘한테 가서 뭔가 주장할 게 없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자, 내 쫓겨난다. 그러니까 피해 입었으니까 니 내한테 손해배상 해주라. 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벌써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언제 채무불이행이 되고 언제 불법 행위가 되는가? 자, 그건데 계약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손해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계약하고 난 이후에 계약을 이행을 안 해줘갖고 상대방이 피해 입었다. 요래 되면 요거는 채무불이행입니까? 불법행위입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자, 법률행위를 전제로, 즉 계약관계를 전제로 해서 계약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자, 손해를 야기를 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계약관계 없는 자들 간에도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요거는 계약관계 없더라도 만약 손해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겁니다. 자, 을은 갑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20년이 지나면 자, 당연히 내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나는 네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팔아먹는 바람에 내가 손해났다. 그러니까 너는 내한테 대해서 의무를 지는데 즉 채무를 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채무 이행 안 했으니까 의무 이행을 안 했으니까 내한테 손해배상 해주라. 요거 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을이 갑한테 대해서 등기해 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나면. 그럼 을이 갑한테 대해서 가지는 이전 등기 청구권,
즉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전 등기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거는 두 명이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245조 1항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겁니까? 예,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자,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즉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다라고 해서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야가 등기를 해올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자, 왜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요거.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좋다. 그럼 나 이거로 갈란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한번 해볼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되느냐? 요것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불법 행위가 되든지 채무 불이행이 되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자,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잘못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잘못,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한번 보십시오. 갑은 을이라는 애가 여기서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 넘겨줄 때 갑은 을이라는 애가 요 시점에 아, 야가 취득시효가 완성됐구나라는 사실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갑은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 넘겨줄 때 을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까? 이 사람이 아, 야가 취득시효 완성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팔아먹었겠습니까? 모르고 팔아먹었겠습니까? 알았으면 야가 취득시효 완성되도록 가만 놔두겠습니까? 야, 니 내일이지 축하해 해가지고 그 전날 쫓아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쭉 지났다라는 거는 야도 뭡니까? 취득시효 완성 사실 일반적으로 모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자, 3시간 남았네 해가지고 짐 좀 싸자 해가지고 쫓아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갑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갑이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아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자,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이 시점 이후에 등기 청구를 하는 겁니다. 내 취득시 완성됐으니까 등기해 주세요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결론은 이 사람이 지는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이제 갑이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알고 팔아먹었으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자, 취득시효가 20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소유자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을은 병한테 가서 등기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여기 가서 하소연 못하니까 여기 가가지고 그럼 손해배상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원칙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고의를 인정하기가 힘드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말하는 겁니까? 좀 빠릿빠릿하게 니한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이라는 거 권리 줬다라고 하면 권리 빠릿빠릿하게 행사해야지. 안 그러고 하다가 놓치면 뭡니까? 그냥 쓴 거로 만족해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7번은 손 빼십시오. 7번은 요거는 뭐 그냥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셔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손대지 마십시오.
1번부터 6번까지 그림은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3번 그림. 3번하고 6번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그림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거의 제가 취득시험은 거의 뭐 수업을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거의 대부분에는 이해를 참 쉽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시험 문제 지문은 그림으로 나오겠습니까? 글자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혹은 글자를 보고 아 이게 요런 그림이구나 몇 번 그림이구나 라는 거 그거를 매치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럼 취득시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여기까지만 하시고 자 이제 공동소유라는 게 나오는데 공동소유는 자 요것도 공동소유도 간단하게 조금만 좀 보시죠. 조금만 보시고 좀 쉬시는데 자 지금까지는 계속 물건 하나에 소유자 몇 명을 봤습니까? 한 명. 요걸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건 하나에 소유자 3명이 이렇게 들어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생기는 경우, 자, 이거를 공동소유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런 의문이 또 올라야 됩니다. 제일 앞에 우리 일물일권주의라는 거 봤죠?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소유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이거는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3명 아닙니까? 그럼 소유권이 3개 생긴다라는 말입니까? 그럼 일물일권주의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이 3개가 생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권을 갖고 나눠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한 개인데 이 소유권을 각각 이렇게 나눠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공동소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요것들 분수들 요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소유 비율 혹은 지목 아닙니까? 자기 목들 아닙니까? 자, 요거를 자기 목. 자, 이게 표현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헷갈리는 표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지분이다라고 요랬습니다. 그래, 몫이나 지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는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기 몫이 존재를 합니다. 지분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분이 뭐다? 지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게 뭐다라는 거는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자 우리 민법은 자 공동소유의 형태를 3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유라는 게 있고 합유라는 게 있고 총유라는 거 이렇게 3가지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공유, 합유, 총유. 공유 이거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실제로는 공유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소유에는. 예, 그래서 예, 시험도 주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요게 나오고 그리고 합윤이 총윤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데요. 주로 공유가 나오는데 이제는 하도 시험 문제가 공유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올 게 싹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낼 거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실 냅니다. 근데 내더라도 이거는 자 아까 왜 등기부 취득서처럼 자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점유 취득서하고 등기부 취득서가 요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3개가 차이가 나더라 이런 식으로 예. 합윤이 총윤이 하는 것도 이것들도 나중에 조문을 요래 비교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윤이 총윤이 하는 거 요거는 나중에 등기법에서는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요서는 민법에서는 그냥 개념 정도만 잡고 가십시오. 합윤은 뭐고 총윤은 뭐고 정도만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조문도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문제 풀다가 보면 익혀집니다. 아 요건 요게 나오는구나. 자 됐죠? 자 그러면 공유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럼 이 공유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어떤 자, 갑을병 3사람이 어떤 공동의 목적 없이 그냥 한 개의 물건을 단순히 나눠 가지고 있는 형태, 예, 지분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는 형태, 요거를 그냥 공유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땅 사기가 힘드니까 뭡니까? 세 명이 합쳐갖고 땅 하나 샀다라는 겁니다. 자, 돈 벌라고. 그게 바로 공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형태가 공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공동의 형태도, 공동의 목표도 없고 하니까 이 결합 자체가 느슨합니다. 그러니까 결합 자체가 느슨하니까 깨지는 것도 뭡니까? 쉽게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공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보시고, 합유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합유는 동업입니다. 동업. 자, 갑을병 세 사람이 동업을 하기 위해서 각각 1억씩 출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업재산으로 3억짜리 점포를 하나 구입했다. 그러면 그게 자, 점포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합유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유는 동업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자, 요거는 자, 쉽게 동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합유는 요래 나옵니다. 합유라고 하는 것은 자,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조합, 농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많지 않습니까? 무슨 정비사업조합이네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은 그래 많은데 자,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그런 조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조합은 대부분 다 이 조합은 특별법상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인 하여튼 눈에 보이는 간판 걸어놓은 건 전부 다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특별법상 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민법상 조합 요게 바로 동업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간판 걸어놓는데 무슨 동업 해가지고 간판 걸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 실제로는 거의 눈에 안 띕니다. 그게 자, 그러면 동업자들이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합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합유는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로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업관계를 말한다라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요번에는 총유입니다. 자, 총유. 자, 요거는 종중, 문중, 교회 이런 것들의 재산 소유 형태 요게 총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민법에서는 총유는 요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가 바로 총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종중이니 문중이니 교회니 하는 거 종중이나 문중이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중재산, 문중땅 혹은 교회 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총유재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비법인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요거 표현 한번 익히고 가시죠.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 이건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사단.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 이게 사단입니다. 그러면 재산을 모아서 만든 단체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재단. 무슨 재단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단체는 크게 보면 사람들의 모임이냐, 자, 재산의 모임이냐에 따라서 사단, 재단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 자, 설립 등기를 한 겁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요거를 사단법인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법인 설립 등기 할까요? 안 할까요? 자, 교회 혹은 문중, 무슨 문중 해서
자, 문중 땅 그거 법인 설립 등기 일반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귀찮기도 귀찮고 복잡하기도 복잡할 거고, 그리고 법인 설립해 놓으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긴 단체인데, 사람이 모인 단체긴 단체인데 법인 설립 등기가 없다. 요래 되면 자, 법인이 안 됐으니까 설립 등기하면 사단 법인 되는데 설립 등기 안 했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부르자라는 겁니까? 법인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해서 비법인 사단이니 혹은 법인 아닌 사단이니 혹은 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니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들이 뭡니까? 문중, 종중 혹은 교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뭐 안동건 시 무슨 파에서 자 법인 설립 등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사단법인 안동건 시 무슨 파 해서 요래 나올 겁니다. 근데 법인 설립 등기 안 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비법인 사단인 안동건 시 무슨 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법인 설립 등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의 재산 소유 형태가 바로 뭐다라는 겁니까? 총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중 땅, 교회 땅 이런 것들이 총유 재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개념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자 조금 쉬시고 자 이제 여기 공유와 관련돼서는 그 밑에 조문이 263부터 265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공유에 있어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외우고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거 안 외우고 공유에 대해서 나는 한 문제 맞췄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만 쉬시고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쉬고 보시죠.